그 조울증 약 먹었을 때 졸음이 너무 쏟아지더라고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그냥 하루 종일 너무 졸리다, 나른하다 그랬더니 그럼 커피를 한 잔 마시래요. 약을 먹으니까 생리가 또 끊겼는데 나중에는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은 자연적으로 생리가 힘들 것이라는 판정까지 받았거든요. 아직까지도 가장 수직적인 구조의 의사 환자 관계가 정신과에선 존재하는 것 같고, 상처를 갖고 정신병 들어가면은 그 상처 트라우마가 2배, 3배 된다는 게 뭔 의미인지는 처음 몰랐는데 병원을 계속 바꾸고 의사하고 싸우고 하니까 그 상처들이 계속 굶어가는 거예요. 저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입원 도중에 자살 시도하려고 했었던 것과 또 기숙사에서도 자살 시도하려고 했었던 것 등을 얘기를 했더니 센 척한다. 너무 죽지도 못할 거면서 못하러 이야기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화가 나서 학교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글을 올렸는데 의사가 자기를 미친놈을 만들어놨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밥도 못 먹고 고소 생각에 걱정이 돼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고소장이 안 날아오더라고요. 네, 고소는 안 당했습니다. 정신과 가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환청을 무시하라는 얘기인데 저는 제가 정신장애 당사자로도 환청을 무시하라는 말이 물론 정신장애 당사자도 더 환청 들리는 건 아니지만 저는 무시하라는 말이 너무 상처였던 게 그냥 무시를 못할 뿐만 아니라 무시할 수 있으면 내가 정신과를 안 가죠. 솔직히 말해서. 네, 무시할 수 있고 그 조절이 가능한데 어떻게 가겠습니다. 근데 막 당사자의 경험을 그렇게 터부시한 경우는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제가 처음 조울증 약 먹었을 때 졸음이 너무 쏟아지더라고요. 원래도 잠이 많은 편이긴 했는데 너무 심하게 졸려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그냥 하루 종일 너무 졸리다, 나른하다 그랬더니 그럼 커피를 한 잔 마시래요. 저는 카페인 민감성 체질이라 커피를 마시면 또 밤에 잠을 못 잔다니까. 그러면은 커피 말고 따뜻한 차를 드세요. 그냥 그런 게 무슨 민간요법도 아니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그걸 치료 방법처럼 내놓으니까 뭐 그런 불만 때문에 저는 주치 선생님을 2번 바꾸게 됐어요. 저는 약을 먹으니까 생리가 또 끊겼는데 그거 보고 약을 먹으면 원래 이럴 수 있다 하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여러 병원을 전전했었는데 뭐 산부인과에 가든 정신과에 가든 약은 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은 자연적으로 생리가 힘들 것이라는 판정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답답한 것 같아요. 뭔가 당사자의 경험을 뭔가 당연히 겪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좀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약 먹는 게 너무 당연하다.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되냐 이런 얘기하면 기한이 없으니까 평생 먹어야 된다 이러는 게 너무 흔하다 보니까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가 이렇다 할 반응이 없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부정으로 느껴졌고. 네. 어떤 부작용들? 뭐 살찌는 거, 입이 마르는 거, 눈을 치켜 뜨는 거, 다리가 계속 떨리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일상생활이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약이 조정되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냥 너무 어쩔 수 없는 거다. 약은 이미 이 정도가 충분히 맞춰진 상태다. 이런 피드백이 계속 왔고 그 약으로 한 1년 가까이를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약 때문에 왜 이런 부작용을 겪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했는데 의사로부터 그런 답을 들을 수 없었고 오랫동안 외래 진료를 받던 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그 마지막 외래 때 저희 엄마가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여쭤봤어요.
언제 완치 판정을 내릴 수 있고 언제 얘는 약을 그만 먹게 되느냐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본인은 의사로서 계속 약을 먹으라고밖에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이후부터 제가 먹는 약들의 용량과 이름을 미친 듯이 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약 때문에 내가 이런 상태가 됐겠구나를 이제 제 스스로를 임상하듯이 계속 탐구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스스로 약을 조절하게 됐고, 또 스스로 약도 아예 전혀 안 먹기도 해보고, 네,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이후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이제 대학원에 정신건강복지학과로 진학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도 어떤 약물의 대안적인 보건 프로그램이나 네, 아니면 인권 중심적인 회복 중심의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외국의 무브먼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약물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좋겠는데 어떤 의사는 잘 설명해주는 의사가 있는 반면에 약물 적어도 알아서 찾아보라고 하는 의사도 있는 반면에 네, 2주 후에 봅시다고 진짜 안 알려주는 의사도 있고, 약은 부작용이 뭔지는 그냥 먹어보고 이야기하라는 의사부터 진짜 다양하지만 정보는 진짜 안 알려줘요. 심지어는 병명도 안 알려줘요. 정보가 필요하다고 느껴요. 저는 알아야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알아야지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알아야지 신뢰가 쌓인다고 생각해요. 모르면은 오히려 불안당해가 있기 때문에 되게 불안해요. 물론 요즘 포기하고 그냥 안 알려주는구나 하지만 옛날에는 진짜 불안했었어요. 왜 의사가 왜 안 알려주지? 부작용이 있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냥 저는 그냥 일일이, 물론 한 달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불안장애가 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이거 당신의 방의 변명은 이렇게 진단했고 이유는 이런 거고 약물보다 이런 거고 변명 이런 거고 이렇게 하면 자기 선택하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모르겠다 싶으면 물어보시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정보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현행법상으로 그 원내 처방이 가능한 경우가 거의 없지만 정신과는 그게 허용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그냥 개인 병원 같은 데는 대부분 그 원내 처방을 해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니고 제 아는 지인 중에 원내 처방 받는 분은 약명이 적혀 있지 않으니까 무슨 약을 먹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말 정보 제공을 받는 게 너무 어렵죠. 처방전이 나와서 원외 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약명이나 용량 정도라도 알 수 있는데 그냥 어디 병원 이렇게 돼 있는 약봉투를 받게 되면 무슨 약을 먹는지 전혀 알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그 필요해서 처방전을 달라고 했을 때서야 그때서야 주고, 특히 병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처방전에 적혀 있잖아요. 근데 처방전을 안 주면은 병명이 뭔지도 모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실제로는 그 병이 아닌데 처방을 위해서, 약을 처방하기 위해서 그런 코드를 상관없는 코드를 붙이는 사례도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처방전을 떼어보면은 자기가 진짜 그 병에 걸린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울증, 물론 조현동장애가 그렇게 큰 병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병원 하나씩 바꿀 때마다 병이 더 커지는 것 같고 진단을 듣고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연락을 가는 거죠. 왜냐면 의사 바꿀 때마다 이제 싸우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분명히 상처를 갖고 정신병원에 들어가면은 그 상처 트라우마가 2배, 3배 된다는 게 뭔 의미인지는 처음에 몰랐는데 병원을 계속 바꾸고 의사와 싸우고 하니까 그 상처들이 계속 골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은 상처는 골마가지 스트레스를 계속 받지.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기빨리고 소진되고 스트레스 받고 화내고 맨날 쓰러지니까 내가 왜 이럴 거면 정신과를 가지? 막 생각하다가 약이 필요하지. 내가 약 때문에 간 거였지. 내가 정신장애 물론
물론 내가 장애 등록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장애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록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어쨌든 필요할 때 약을 딱 먹을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내가 꼬박꼬박 먹는 사람은 아니고 이게 안 먹을 때도 많긴 하지만 약이 필요해서 갔지라는 생각하는데 그 전까지 내가 왜 이렇게 병이 이렇게 정신과만 가면 병이 커지고 병신과 가면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내가 왜 정신과까지 생각할 정도로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정신과는 좋은 병원입니다. 문턱이 높을 뿐. 저는 커피 한 잔에도 막 기분이 들뜨고 조증사파가 재발하는 느낌인데 그거에 대해서 상의를 좀 드리면 의사 선생님은 바로 입원 권유를 해버리고 그럼 제 일상이 스탑되는 거잖아요. 다 엉망이 돼버리는데 그냥 입원까지 안 가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주더라고요. 제 생활도 있는 건데 그냥 당장 입원하시라는 말만 계속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입원 안 하고 예, 입원 하는 방향? 예. 잘 쉬어주면 좀 괜찮아지는데 거기서 갑자기 너무 가족까지 나서서 저한테 입원을 하는 식으로 막 응급실 강제로 데려가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더 망가지는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뭔가 울컥하면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있어요. 다입 입원도 선택이 아니라고 느끼는 게 내가 병원을 거부하면 강제 입원 당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에 입원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상에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 절차가 있는데 내가 자입원 하겠습니다 하면 근데 강제 입원하면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그래도 자입원을 하면은 먼저 나올 수 있다는 물론 동의 입원을 입원했지만 어쨌든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입원하겠다는데 생각해보세요. 그 진료 의료실에 아무도 날 연대해줄 사람 연대란다.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날 좀 지지해줄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진료실 공간에 의사하고 나만 있고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이 날 입원시키는지 안 시키는지도 상태가 격해지니까 모르겠고 근데 의사하고 나 혼자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자입원 하겠습니다가 말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정상 괜찮아서 되게 증상이 내가 정신장애가 없어서 내 설득력 물론 있다 없다 정신장애 있을 땐 되게 없을 땐 되게 논리적이고 경영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필요 없습니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잖아요. 증상이 일어나서 격해져가지고 나 이거 이번에 필요 없어요 라고 했는데 얘가 더 심각하겠네 강제입시켜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권리나 빼앗긴 적은 없는데 말을 그래서 무조건 말 잘 들어야지 병원에다 날 잘해주겠구나 생각해가지고 다른 진료 과목들과는 다르게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가장 수직적인 구조의 의사와 환자 관계가 정신과에선 존재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는 것도 어떤 말을 하면 혹시 내 약이 더 추가되진 않을까, 변경되진 않을까라는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고 의사 앞에 가서 좀 떨게 만드는 곳은 아무래도 정신과이지 않을까. 나를 계속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 그리고 의사 시간이 길어도 저한테 좀 가르치지 말고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도. 저는 말이 많거든요. 일단 듣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근데 말이 많은데 경청을 해줬으면 좋겠다. 당사자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도 나중에 곱씹지 못해도 이야기하면서 그랬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으면 물어보시고 아는 체 하지 마시고 제발. 아는 체 하면 되게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또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의사는 그게 없어요. 그냥 진짜 아는 체예요. 다 아는 듯이. 왜냐면 나보다 경험이 많겠죠. 왜 병원 한 20년, 30년 했는데 당사자들도 경험도 중요하다는 걸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약을 한 이틀 정도 좀 못 먹었는데 지금 커피 때문에 이런 거지 제가 약을 못 먹어서 제가 좀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지는 않은데 의사 선생님이 혹시 약 빠뜨렸냐고 물어보더니 입원 권유를 바로 하시고 약을 안 먹으시면 안 된다고 뭔가 그럼 말을 꺼내기가 두려워요. 저는 입원을 하는 건 원치 않기 때문에 예. 입원을 하면 항상 장기 입원이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요. 네. 솔직하게 힘들어요. 예. 아니 어떤 병이 의사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두려울 병이 없잖아요. 근데
다리에 금갔어요, 부러졌어요, 그거를 누가 숨기고 뭐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건강의학과에서는 괜찮냐고, 잠은 몇 시간 자냐면 4시간밖에 못 자도 오늘 7시간 잤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잘 말해야지. 그냥 뭔가 병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냥 우리 정신장애인도 그냥 잠깐 힘든 사람이구나 하는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비장애인과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같은 삶을 꾸려가는 그런 삶의 주체이자 동료 시민이라는 점을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